자, 그럼 3번에 무효행위의 추인 보세요. 추인. 추인이란 말이 참 어려워요, 사실. 추인은 유효로 나중에 추후에 나중에 유효라고 인정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시기에서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예요. 추인한다. 자, 그 139조 법조문 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은 추인에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즉 앞에 확정적이라 적어보세요.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무효는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한 때는 줄거세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비소급적 유효입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103조 갑과 의 103조 자, 우리 첫 계약을 했어요. 첫 계약을 1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럼 103조 첫 계약은 확정적 무효잖아요. 무효야. 근데 나중에 한 12월 10일 날 갑과 을이 갑남과 을녀가 이게 첫 계약은 무효라는 것을 민법 시간에 배웠어요. 10월 10일 날 추인한다라고 해도 자, 추인한다 해도 또 첫 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추인할 수 없어요. 추인해도 무효가 됩니다. 이런 확정적 무효는 아무리 추인해도 무효야. 근데 추인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예외적으로 확정적 무효가 아닌 거 근데 108조 통정의 표시야. 갑과 을이 자, 통정에서 서로 가장된 매매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가장된 매매 계약. 이거는 자, 무효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똑같이 12월 10일 날 가장 매매는 108조 이번은 무효라더라 라고 해서 갑과 을이 이거 추인한다 라고 하게 되면 추인한다 그러면 요거는 뉴 새로 12월 10일 날 새로 매매 계약한 걸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거예요. 새로운 계약으로 보니까 12월 10일 날부터 유효가 된다는 거죠. 소급하지 않아요. 1월 1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이같이 추인은 108조 같은 거 추인해요. 조금 전에 나왔지만 확정적 무효 103조 반사회질서 104조 불공정행위 105조 강행규정 이건 절대로 추인이 안 됩니다. 제가 몇 조 적는 것은 반드시 애원해야 됩니다. 자, 밑에 1 의 갑니다. 의 무효인 법률행위 줄로 유효로 인정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추인이라 그래. 추인은 유효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 양어림 요건은 1.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해야 돼. 알고 추인하고 당연히 의사표시니까 묵시적 추인도 가능합니다. 추인은 오히려 묵시적 추인이 더 많아요. 추인은 자,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죠. 유효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니까 유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유효요건을 갖춰야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 자, 동그라미 2번 줄어넣는다.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즉 유효요건을 갖춘 후에 추인을 해야 됩니다. 무효 원인 소멸 후에 추인해야 한다. 따라서 줄어나간다. 따라서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예컨대 불법 조건 붙은 법률행위. 첩계약, 도박계약 이런 것은 추인이 안 돼요. 또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폭리행위 그리고 강행규정 위반 105조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는 추인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기억합니다. 103조 반사회질서 104조 불공정행위 105조 강행규정 위반은 확정적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 인정 안 돼요. 추인해도 무효다.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기간 제한은 없어요. 기간 제한은 없다. 기간이 없죠.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양으로 3번에 효과는
자, 원칙은 추인 못하죠. 1. 무효행위는 추인에도 효력이 없다. 그리고 원칙이라고 적으세요. 원칙은 추인에도 효력이 없다. 103조, 104조, 105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됐건데 108조 알고 추인한 때는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줄거세요. 비소급적 추인입니다. 소급하지 않는 걸 비소급이라 그래요. 자, 오른쪽 바로 옆에 갑니다. 기출.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기출. 비진이 표시 107조입니다. 비진이 표시. 하나 더 적으세요. 통정의 표시. 비진이 표시나 통정의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정확하네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39조 정확해요. 다음 그 밑에 기출이 틀린 거 보세요. 그 밑에 기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처음부터 때문에 틀렸죠? 처음부터 X 추인한 때부터야.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소급 안 합니다. 1월 1일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추인한 때 오늘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 세 번째 기출도 똑같은 말이야. 보세요.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로 본다.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가 아니고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본다. 추인한 때부터 이거야.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오늘 추인했던 오늘부터야. 오늘부터 새로운 유효로 본답니다. 계약한 때부터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지금 소급하지 않아요. 소급하지. 그 밑에 왼쪽 와보세요. 왼쪽 동그라미 2번 따라서 무효인 가등기를 전용하기로 약정도 그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유효하지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그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예제 문제 1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문제 참 잘 냈던 문제입니다. 자, 1번. 아래 보셔야 돼요.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104조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확합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죠. 불허가 처분받으면 무효로 확정되죠. 확정적 무효다. 정확합니다.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했네요. 108조. 통정을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을 본다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로 된다. 이게 틀렸네요.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가 아니고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본다. 기억 잘해야 돼요. 이거잖아요. 바로 가장매매 통정의비 1월 1일 날 가장매매를 체결했어요. 무효잖아요. 그런데 12월 10일 날 추인하면 계약 체결한 때부터가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이때부터 새로운 매매로 본다. 추인한 때부터. 답이 3. 자, 4번. 4번은 우리 한 3주 전에 배운 거네.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해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명가 나왔나요? 적극 가담한 저당권 설정은 무효다. 103조.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니까 무효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확정적 무효가 됐는데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잘못 책임 있는 사 있는 자도 확정적 무효는 주장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자, 다음 장 가죠.
공삼에 이제 법률행위의 취소로 갑니다. 취소는 아까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자, 취소는 아직은 자 이렇게 됐죠.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라 그랬죠. 유효니까 유동적 유효죠. 아직은 유효. 근데 취소 후에는 딱 취소한다는 말이 되면 이때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취소 전에는 아직 유동적 유효, 취소 후에는 소급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갑니다. 1의 유동적 유효. 1번 취소란 자 줄거 나가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그 성립 당시에 동그라미 소급하여 1월 1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즉 무효로 만드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 취소한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2번 3개 외워야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취소는 3가지야. 첫째, 제한능력자. 제한능력 3개 적어보죠. 제한능력이 뭐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이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혼자서 계약하는 취소고, 다음 109조 착오, 110조 사기강박 요 3가지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취소는 지금 해봅시다. 제한능력의 제, 착오의 착, 사기강반의 사, 제착, 사강 요 3가지만 취소 사유가 인정됩니다. 자, 이번에 취소권자 갑니다. 그러면 취소는 개나 소나 아무나 할 수 없고 취소권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취소권은 대표적인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하는 거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게 형성권이죠. 그러면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자, 취소권자. 아까 3가지였죠. 취소권은 제한능력이었잖아. 제한능력자, 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법률행위에 한 취소죠. 그 다음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러면 이 사람 본인 자, 갑이 을과 법률행위 하는데 갑이 제한능력자다, 착오했다, 사기강박 당했다. 그러면 갑이 이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죠. 본인 또는 이 사람의 대리인하고 선개인이 취소권자 권리를 이어받은 거죠. 대리는 당연히 법정대리, 법정대리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는 친권자죠. 친권자가 없다 그러면 후견인 선임합니다. 여기 조심해야 돼. 임의 대리는 원칙은 취소권이 없어요. 원칙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있어요. 다음 권리를 이어받은 선개인은 포괄선개인. 포괄선개인 그러면 상속인이죠. 그 다음에 특정선개인. 이 사람만 취소권자입니다. 이 갑 이쪽에만 취소권자고 상대방은 취소당하는 사람이지 취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야. 취소는 결국 취소권자 보호죠. 자, 대개 취소는 소급적으로 무효를 만드니까 이 법률행위가 자기한테 불리할 때 취소하는 거예요. 불리할 때 취소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계약이 얘한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유리할 때는 취소하지 않고 반대로 추인한다는 거죠.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취소권자는 불리할 때는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고 유리하면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에서는 취소하고 추인은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내용으로 갑시다. 취소권자 제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물이 걸쳤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 사기강박의 의사표시 한 자,
제착 사고기다 잘라서 본인, 제한능력자 본인, 착오로 인해서 변신한 자 본인, 사회강박에서 변신한 자 본인, 그리고 그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또는 승계인 만자동을 많이 취소할 수가 있다.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양가로 1번에 제한능력자 3명이죠. 자, 우리 민법이 조금 전에 명문으로 인정한 거로 줄거돼요. 제한능력자 동그라미 단독으로 혼자서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 동의 필요 없어요. 18살짜리 17살짜리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다음 양거리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한 자, 사회강 의사 표시한 자. 3번 중요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은. 그러나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을 별도로 수권받지 않은 한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합니다. 자주 나와요. 자, 을이 이제 임의 대리인이에요. 자, 갑이 을을 대리인을 내세웠어. 갑이 우리 집 좀 팔아달라라고 수권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죠. 그 임의 대리인이 대리 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이 착오를 했어요. 자, 착오를 하면 이 효과는 다 갑에게 기소한단 말이야. 취소는 갑이 해야 돼요. 취소해. 을은 취소권이 없어요. 임의 대리니까. 을이 취소하려면 다시 요 취소권을 다시 수권을 받아야 돼. 임의 대리는 수권이 있어야만 다시 취소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는 언제나 취소권이 있지만 임의 대리는 원칙은 없고 취소권에 다시 수권을 받아야만 취소권이 있습니다. 자, 그 점 기억하죠? 그 밑에 줄거보세요.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임의 대리는 예외적으로 취소권을 별도로 또 수권을 받아야만 취소권 행사합니다. 수권을 받지 않는 한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4. 성계인은 특정 성계인. 예컨대 적어보세요. 특정 성계인 그러면 매수인, 경락인, 포괄 성계인은 상속인 모두 포함합니다. 다음 5번에 취소권자의 상대방은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소당하는 사람이지 취소권자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자, 이겁니다. 갑이 을과 1월 1일 날 이 집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얘는 17세예요. 미성년자가 아버지 어머니 동의 안 받고 계약하니까 취소 사유죠. 근데 취소 안 했는데 을이 또 병한테 팔았어요. 등기 넘어갔습니다. 또 병이 정한테 팔았습니다. 현재 소유권 등기는 정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미성년자가 취소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현재 소유자인 정한테 해야 되느냐? 계약한 을한테 해야 돼요. 을한테 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취소한다는 을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죠. 소급적 무효니까 1월 1일부터 무효니까 그래서 무효 등기에 의해서 등기했으니까 이것도 무효 등기, 이것도 무효 등기야. 그래서 취소는 을에게 하고 말소는 이거 말소 당합니다. 취소는 을에게 해야 돼. 취소는 을에게 직접 상대방한테 한다. 142조 보세요.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 을이라거나 확정된으로 바꿀 거세요.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 을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두 번째 예컨대 줄고 나간다. 예컨대 바로 이겁니다. 예컨대 갑이 을의 사기에 의해 부동산을 을에게 처분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제3자에게 처분하면
사기당한 갑의 취소의 상대방은 양도인 을이 됩니다. 제3자 병한테 하면 안 돼. 제3자한테 하면 직접 상대방 을에게 취소를 해야 돼. 4. 방법입니다. 취소는 주어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즉 형성권으로 형성권이다. 일방적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취소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 붙일 수가 없습니다. 형성권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6번에 취소의 효과 갑니다. 취소 효과. 자, 취소는 소급적 무효입니다. 141조 취소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줄거세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소급표입니다. 소급에서 1월 1일부터 무효로 본다. 다만 조심. 제한 능력자는 3명 적어. 미한성은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자, 이것도 정리할게. 자주 나와요.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1월 1일부터 무효로 간주합니다. 자, 갑이 17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안 받고 이 집에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1억에. 갑이 소유권 이전 등 해줬습니다. 등기 소유자 을. 자, 을은 대금 1억을 지급했어요. 자, 아직 취소 사유가 있어도 취소 전까지는 1억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아직 유동적 유효니까 이 시험 유효하죠. 네, 1억 이제 받았어. 미성년자가 17살짜리가 그 1억 가지고 내가 한 8천만 원 자, 로또를 샀어요. 자, 로또를 사가지고 한 1등에 당첨이 됐어요. 1등 당첨돼가지고 한 10억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2천만 원 또, 얘는 또 술 엄청 잘 먹어, 이제. 자, 술값으로 1,000만 원 썼어요. 로또도 당첨됐겠다. 1,000만 원 쓰고. 나머지 이제 1,000만 원은, 자, 어머니한테 용돈 드렸어요. 어머니, 모친, 용돈으로 쓰세요 하고 1,000만 원 딱 드렸어. 어머니가 물어봐요. 야, 너 돈이 1,000만 원 어디서 났냐? 예, 어머니, 저 집을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냐? 1억에 팔. 이 집은 사이 10억짜리 집이야. 엄마가 깜짝 놀라. 이놈의 새끼 뭐야? 응? 10억짜리 1억에 팔았어? 그래, 어머니가 와서 친권자잖아. 친권자가 자 1월 1일 날 계약했는데 12월 12일 날 갑의 친권자 그걸 보고 취소한다라고 했어요. 취소한다는 말이 을에게 딱 도달되면 언제로 소급한다 그랬어요? 1월 1일로 소급해서 소급적 무효가 됩니다. 이 유효가 이제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소급에서 무효니까 이거는 정당이득이 아니라 자, 받으면 안 되는 부당이득이 된 거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자, 부당이득은 자, 원래 갑니다. 이 성년자 을은 이렇게 나눠져요. 부당이득 반환은 이게 부당이득인지 모르고, 즉 얘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선의로 받았다면, 몰랐으니까 받았다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 현존 이익 반환. 현존 이익이니까 이 건물 그대로 있잖아요. 건물 넘기고 등기 넘겨줘야죠. 자, 선이 악이라면 악이 나쁜 놈이죠. 자, 이 사람이 미성년자를 알았다면 자, 받은 이득에다가 집 등기에다가 이득에다가 이자까지 지급해. 이자. 그리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해줘야 돼. 항상 부당이득이 나오면 선의는 현존이득 반환, 악의는 이의 손해배상해야 돼. 이 원칙인데 조심해야 돼요. 얘는 미성년자잖아.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미성년자나 약간 또라이 피한정 의견이거나 엄청 또라이
피성년후기는 정신능력이 낮잖아요. 얘들은 보호하기 위해 조심해야 돼. 얘들은 선악 따지지 않아. 오케이? 선이 악이 따지지 않고 얘네들은 현존 이득만 상환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이득만 상환하면 돼. 현존 이득만 상환합니다. 제한 능력자 보호하려고. 그러면 얘는 이제 얼마만 하면 돼? 현존 이득이 얼마야? 1억 받아가지고 8천만 원을 로또 사가지고 1등 당첨 해가지고 10억 받았고 100억 받았다고 할까요? 받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술값 썼고 1,000만 원 어머니 드렸어요. 그럼 현존 이득이 얼마 반환하면 돼요? 얼마요? 실제 사부시험 나온 거예요. 현존 이득은 얼마야? 요거죠?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고 1,000만 원 요거밖에 없잖아요. 얘는 1,000만 원만 주고 집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하고 계약할 때 조심해야 돼. 이 로또는 계약하고 상관, 얘가 실력으로 이긴 거잖아. 이거 짓고 1,000만 원 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현존 이익 상환이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141조 보세요. 그럼 141조가 이해될 거야. 다시 시험 잘 나온 이유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소급적 무효로 본다. 간주한다. 다만 이거야. 이걸 외워야 돼.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만 1,000만 원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자, 1번 제목 줄었죠? 소급적 무효. 소급적 무효.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법률행위 따라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1월 1일부터 무효입니다. 즉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가 아니고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급에서 무효가 돼. 굉장히 자주 나와요. 무조건 법에서 소급이란 말이나 무조건 외워야 돼. 소급. 소급은 법을 만들어야 돼. 법이 없으면 소급이 안 돼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뭐 소상공이지만 소상공인들 손실보상 소급해주라 그랬죠. 법이 없어 소급 안 되죠. 저는 소급 때문에 전혀 받았을 텐데. 소급은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돼. 소입법은. 그 왼쪽 보세요. 기출. 어떻게 기출 내는가? 여러분들 옆에 기출이 나오면 틀린 지문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어떻게 틀리게 내는가? 무조건 취소가 나오면 소급이 포인트야. 소급한다 안 한다가 답이야.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틀렸죠? 오늘 취소했잖아. 오늘부터가 언제로?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야. 오늘 취소하면 오늘부터가 아니야.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게 답이에요. 취소된 때부터가 아니고 소급한다. 자, 양가로 2번 부당이득 반환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일단 발생한 채무는 소급에서 무효가 되었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잘라주고 이미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 반환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원칙 나옵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선의 모르고 받은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 현존한도에서 반환하고 잘라주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3번 중요표지 제한능력자의 특칙이야. 특칙. 제한능력자 3명 적어보죠. 미성년자, 비한정후견인, 비성년후견인, 미한성은 악이든 선이든 따지지 않고 악이라도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선악 따지지 않고 현존이익 한도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게 33회 작년에 나왔죠. 조금 전에 설명하고 제가 제한 능력자가 금전을 즉 매도대금 1억을 유흥비로 소비했다면 자, 술 먹었어요. 술값 1,000만 원을 먹은 것은 현존이익이 없으므로 반환을 지지 않는다. 옆에 적어 술값이나 로또 산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소비한 것은 현존이익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한테
생활비 1,000만 원 줬죠?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현존이므로 어머니한테 준 돈 1,000만 원은 반환해야 한다. 생활비는 현존에 반환해야 돼. 그리고 4번. 이거는 채권법 배운 거죠. 취소의 효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이거죠. 을이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동시이행. 자, 오른쪽 갑니다. 양가로 3번에 선의의 제3자복. 자, 우리 취소 아까 세 가지 뭐였죠? 제, 착, 사. 기억 잘해야 돼. 순서. 자, 제한능력자가 취소. 이건 절대적 취소야. 절대적 취소니까 제3자 보호 안 돼요. 절대적 취소예요. 그러나 109조 착오하고 110조 사기 강박은 이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상대적 취소라 그래. 상대적 취소로 선의의 제3자 보호됩니다. 자, 먼저 여기는 거꾸로 썼네요. 착오하고 109조 사기 강박을 위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잘라주세요. 없다. 즉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 그리고 잘라주고 제한 능력 세 가지가 보죠. 미성년자,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 제3자 보호되지 않는다. 구별 잘해야 돼. 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더 이상은 머리 아픕니다. 자, 갑이 미성년자나 18세가 아버지 어머니 동의 안 받고 단독으로 이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을에게 경기 넘겼습니다. 돈 1억 받았어요. 을이 또 병한테 팔았다. 여기까지만 하죠. 근데 나중에 12월 1일 날 이 미성년자가 취소했어요. 취소는 을한테 하라고 그랬죠. 취소하면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이 계약이 무효가 되죠. 무효. 절대적이라 그랬죠. 절대적이니까 이거 무효가 되니까 갑에게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효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소할 수 있죠. 말소해서 소유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이게 정한테 갔다. 이것도 말소당해요. 모든 사람에게도 취소되어서 소급정보이라고 갑이 주장합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를 을한테 하지만 이 전부 말소등기 가능합니다. 다음 반대, 착오하고 사경은 반대예요. 우리 다 배운 거야. 갑이 을과 이 집에 매매로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등기. 근데 갑이 사기강박으로 취소했어. 그러면 1월 1일로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럼 갑이 소유자야. 둘이 사이에는. 갑이 소유자니까 이거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을이 팔았을 때 여기까지 이제 병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했죠. 착오와 사기강박은 상대적이니까 누구한테는 선의의 병에게는 이게 무효가 되었다고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병은 보호가 된다는 거죠. 이걸 말소를 못해요. 착오하고 사기강박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거야. 근데 제한능력은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아니고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절대적이죠.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른쪽 기출 보세요. 따라보면 우측 기출. 미성년자 갑이 미성년자 몇 세 미만자죠? 18세 이하자죠. 18세 이하자 미성년자 갑이 을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을이 선의의 제3자 병에게 처분하고 이전 등기한 후에 미성년자 갑이 미성년자의 명의로 취소한 경우에는
절대적이죠. 또 누가 소유자야? 미성년자가 소유자죠. 그런 경우는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X죠.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병은 말소당합니다. 미성년자 갑이 소유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거 하나 적어. 하나 적어요. 갑이 차고나 사이강박. 차고나 사이강박하는 갑이 차고나 사이강박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도하고 선의의 병에게 이전넘게 한 후 선의의 병에게 이전넘게 한 후 갑이 똑같은 위하고 차고나 사이강박을 취소하면 선의의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구별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 소유권 취득 못해. 그런데 차고나 사이강박으로 취소했다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그게 절대하고 상대하고 차이.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오늘 소고표 2개 했어. 기억나나요? 안 나는 게 정상이지만 취소는 소급적 무효가 되는 거죠. 오늘 취소했어. 오늘이 12월 10일이라고 하죠. 12, 12 사태. 취소하면 오늘부터가 아니라 1월 1일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또 한 기억나요? 소급표. 네. 뭐 기억나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관할관청에서 뭐 간다? 허가해 준다 그랬죠? 허가 받으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랬죠? 소급적 유효. 이런 이제 소급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나중에 한 6, 7월 달에 한꺼번에 정리하지만 소급은 반드시 외워야 돼. 예배니까. 소급. 취소는 소급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안동시청에서 허가 떨어지면 소급적 유효가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양이 너무 많아요. 하고 내일 요거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민법 가져오세요.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